소나무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선충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업 난방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이 폐지됩니다. 비닐하우스와 축산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섬지역 학교를 살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성문 교육감이 순회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섰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에 봄꽃도 만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말라 죽은 나무를 모두 베어내야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 달뿐인데 이 말라 죽은 소나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도 또다시 제선충병이 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장비와 기계톱을 이용해 말라 죽은 소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방제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서 제주시 관내에서만 하루 평균 4,000그루를 베어내는 등 방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발생하는 고사목이 크게 늘어나 지난 2013년 베어냈던 54만 그루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방제 작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고사목은 28만 그루로 조사됐지만 올해 초 10만 그루가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이달엔 8만 그루가 더 나와 고사목은 모두 46만 그루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가 따뜻하고 또 그런 어떤 산림청에서 연구한 데이터하고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고사목이 추가 발생한 제주시 지역은 방제 실적이 절반에 머물고 있고 제주 전체적으로도 6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전과 한경, 조천, 구자 지역에서는 곶자월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방제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선충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수가 활동을 시작하는 5월 이전까지 고사목을 모두 제거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역이나 또는 제주도의 이제 고도마다 이런 특성을 달리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제주형 방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이부으면서 수백만 그루의 고사목만 베어내는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 제선충병 센터를 설립해 예찰 업무를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 업무도 점검 지원하는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소나무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하고 방제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비닐하우스를 따뜻하게 덮여야 하는 농민들은 저렴한 면세유를 쓰면서 기름값을 아껴왔는데요. 정부가 농업용 난방 경유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는 바람에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하우스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고매순 씨. 하우스 난방을 위해 시중 가격의 절반인 면세 경유를 사용해왔지만 올겨울엔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 당장 등유로 연료를 바꿔야 하지만 경유보다 1리터에 20원가량 비싸고 열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유는 우리가 지금 기름을 써보면 기름이 좀 돼갖고 기름이 좀 빨리 없어지지 않고 좀 오래 쓸 수 있는데 등유는 기름이 물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소비가 경유보다 한 50% 이상 소비가 많이 되니까 우리는 경유를 선호하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는. 경유 공급이 중단된 것은 일부 농민들이 면세유를 주유소에 몰래 팔아넘기는 사건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감귤과 채소, 화훼 농가는 물론 축산 농가도 난방용 면세 경유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등유 배정량을 확대하고 또 면세유 판매 가격
공개를 통한 면세 등유 가격이나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해서 지난해 도내에서 판매된 농업용 면세 경유는 3만 9천여 킬로리터로 농민들은 280억 원의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FTA 확대로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난방비마저 농민들이 떠안게 돼 농가의 고충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흑돼지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0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돼지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표준 품종으로 등록돼 사육 중인 260여 마리입니다. 이로써 제주도는 지난 1986년 제주마, 2013년 제주 흑우에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3가지 가축을 천연기념물로 관리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농어촌 인구가 줄면서 시골 학교들은 학생이 모자라 고민인데요. 특히 섬 지역은 대부분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교육감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수 11명, 3, 4, 5학년이 한 반, 2학년과 6학년이 같은 반을 쓰는 가파초등학교를 이성문 교육감이 찾았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섬을 떠나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와 장학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장 체험을 학습을 많이 함으로써 나중에 중학교를 가더라도 적응하기가 쉽고 해서 자금을 좀 넉넉히 주셔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을 좀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방과 후 학교 강사를 구하기 어렵고 운영할 공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방과 후 교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왜소하고 좁아요. 그러니까는 한 활동 5개, 한 4-5개를 한 공간에서 하니까 정리도 제대로 안 되고 애들한테 그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일단 자녀가 많은 교직원이 섬 지역에 근무하면 가산점을 줘 학생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학교를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찾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문화공간들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쓰고 활용하고 또 소통하느냐, 그러한 흐름들이 된다면 지역의 활력이 돌고 또 학교에서도 건강한, 그리고 학교를 성장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도내 섬 지역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4군데와 중학교 2군데. 학생이 급격히 줄면서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이루어지는 섬 지역 소규모 학교 방문을 통해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제주국제학교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교총은 학교법인의 이윤이 우선시되는 영리학교는 귀족학교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추진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였는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봄꽃도 본격적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남쪽 기슭의 조그만 마을에 벚꽃이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속에 연분홍빛으로 곱게 물든 꽃송이들. 벚꽃 향기에 취한 벌들은 떠날 줄 모릅니다. 원래는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일찍 벚꽃하고 매화가 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고 동네 분들도 예쁘다고 와서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가요. 봄의 귀부인인 목련은 백색의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한라산 정상의 만설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봄의 전령인 개나리도 길가에서 앙증맞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포랑에서는 좀 다르게 날씨가 많이 따뜻하다고 해서 올 봄 들어서 이렇게 개나리 다 처음 핀 거 보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날씨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요.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하루 이틀 정도 빠르고 이달 하순에는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고산 20.9도, 서귀포가 20.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앞다투며 피고 있는 봄꽃들의 향연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산간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산간은 120mm 이상이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산간에는 호우 예비특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자가 6일 만에 뒤바뀌게 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낙선했던 이성탁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무효표 한 장을 이 후보를 찍은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성탁 후보는 288표로 287표를 얻은 홍우준 후보를 한 표 차이로 앞서게 돼 당초 득표수가 같아 나이가 많은 홍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던 선거 결과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은 제주도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612만 명 가운데 46.7%인 286만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